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보안, 이거 정말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마치 혼돈 그 자체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 바로 OSI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견고한 방어 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 디도스 공격이다, 해킹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소식들이 끊이질 않잖아요. 위협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막아야 할지 감조차 안 올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 막막함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이 모든 혼돈을 한 방에 정리해줄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OSI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거 학교에서 배우던 딱딱한 이론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공격자나 방어자나 똑같이 네트워크를 꿰뚫어 보기 위해 사용하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방어의 비밀 설계도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을 하나의 거대한 7층짜리 건물이라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럼 OSI 모델은 뭐냐? 바로 이 건물의 완벽한 설계도인 거죠. 데이터라는 손님이 1층, 현관, 그러니까 물리적인 케이블로 들어와서 7층에 있는 내방, 즉 앱에 도착하기까지 각 층을 어떻게 거쳐서 올라가는지 그 경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 같은 겁니다. 네, 바로 이 7개의 층이 우리가 오늘 탐험할 인터넷이라는 건물의 구조입니다. 맨 아래 1층, 물리계층에서 데이터가 전기 신호로 딱 출발해서요. 2층, 3층을 거치면서 목적지를 찾아가고 4층에서 데이터 빠진 거 없이 잘 가고 있나 확인하고 쭉쭉 올라가서 마침내 7층, 우리가 쓰는 바로 그 앱에 도착하는 거죠. 각 층마다 역할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제 이 건물을 한 층씩 올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7층 건물을 1층부터 꼭대기까지 차근차근 올라가 볼 거예요. 각 층마다 어떤 위험이 숨어 있고 또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자, 1층, 물리계층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여기는 공격 방식도 아주 단순하고 물리적이에요. 랜선을 몰래 따서 엿듣거나 장비를 직접 부수거나 아니면 전자기파 같은 걸로 신호를 그냥 방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 역시 물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 데이터 센터 문을 잠그고 외부 간섭을 막는 특수 케이블을 쓰고 혹시 허가 없이 꽂힌 선은 없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 여기는 쉽게 말해 같은 사무실,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된 기기들끼리 통신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를 믿는 분위기죠. 공격자들은 바로 이 신뢰를 파고듭니다. 기기 신분증인 맥 주소를 위조해서 다른 컴퓨터인 척하거나 저쪽으로 가야 할 데이터 나한테 보내 하고 거짓말을 해서 정보를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묻지마 신뢰를 막기 위한 동적 ARP 검사 같은 장치가 꼭 필요한 겁니다. 3층은 네트워크 계층, 인터넷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데이터가 전 세계 어디든 올바른 주소로 찾아가게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공격자들은 바로 이 길 안내 시스템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보내는 사람의 IP 주소를 속여서 추적을 피하거나 아예 경로 안내판을 바꿔버려서 데이터가 엉뚱한 나라를 거쳐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입구와 출구에서 이상한 데이터는 없는지 꼼꼼하게 걸러내는 필터링이 정말 중요합니다. 4층, 전송 계층입니다. 여기는 데이터가 중간에 사라지거나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품질관리팀 같은 곳이에요. 공적은 바로 이 통신 연결 자체를 노리는데요. 예를 들어 스인플러딩 공격, 이거 아주 고전적인데 마치 이런 거예요. 인기 식당에 수백 명이 전화해서 예약만 냅다 하고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럼 진짜 손님은 전화를 못 하잖아요. 똑같이 서버에 가짜 연결 요청을 미친 듯이 보내서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상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추적하는 똑똑한 방화벽이 필수적인 거죠. 자, 이제 쭉 올라와서 중간에 5계층, 6계층은 데이터를 올바른 형식으로 잘 표현되고 대화가 끊기지 않게 관리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요. 드디어 꼭대기층인 7층, 응용계층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사용하는 웹사이트, 앱, 게임 같은 게 다 여기에 있어요. 사용자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노릴 구멍도 가장 많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창이나 로그인 창에 악성 코드를 몰래 심어 넣는 공격이 아주 흔하죠.
그래서 애초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보안을 신경 쓰고 웹 방화벽 같은 전문 경비원을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각 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각 층의 방어 수단들을 따로따로 두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어서 강력한 방어 체계를 만드느냐는 거죠. 문에 자물쇠 하나만 달랑 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잠금 장치를 겹겹이 설치하는 심층 방어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층 방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 겹의 방어막을 치는 전략입니다. 하나의 보안 장치가 뚫리더라도 바로 그 뒤에 또 다른 방어선이 버티고 있어서 공격을 막아내는 거죠. 중세 시대의 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을 공격하려면 일단 성 주위를 둘러싼 해자를 건너야 하죠. 그걸 건너도 높고 두꺼운 성벽이 막아서고 운 좋게 성벽을 넘어도 안에는 창을 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공격자 입장에선 정말 끔찍한 거죠.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이야기한 걸 아주 잘 보여주네요. 우리가 구축해야 할 디지털 성의 모습입니다. 1층의 물리적인 자물쇠가 성의 가장 바깥 해자 역할을 하고요. 2층의 접근 제어가 성문, 3, 4층의 방화벽이 바로 성벽, 그리고 마지막 7층의 웹 방화벽이 성 내부를 지키는 경비병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겹겹이 쌓인 방어 체계는 공격자가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핵심적인 일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이 모든 층을 동시에 감시해서 공격자가 숨을 만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잘게 구역별로 나눠서 혹시 한 곳이 뚫리더라도 피해가 옆 동네로 번지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기본인데도 가장 강력한 건데요. 모든 장비의 초기 비밀번호는 무조건 바꾸고 쓰지 않는 문, 즉 불필요한 포트는 그냥 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OSI 모델, 그거 1980년대에 나온 아주 낡은 개념 아니야? 맞습니다. 오래됐죠. 하지만 이 수십 년 된 모델이 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제는 스마트워치, 냉장고, 자동차까지 온갖 사물들이 5G나 IPv6 같은 새로운 기술로 인터넷에 연결되잖아요. 이 말은 곧 공격자들에게는 새로운 먹잇감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이렇게 계속 바뀌지만 데이터가 계층 구조를 따라서 이동하고 각 단계마다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 근본적인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체계적인 접근법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즉 비트와 패킷의 흐름을 읽어내고 각 계층의 약한 고리가 어딘지 파악하는 능력이야말로 디지털 세상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이 복잡한 데이터의 춤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의 초연결 사회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런 통찰을 드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